김우식의 수구벤 탑픽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화상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급 포인트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매번 뭐 우울한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힘이 나는 얘기. 오늘 수급 포인트는 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코스닥 얘기가 되겠죠. 뭐 저도 삼성전자 좋아하고 뭐 현대차, 뭐 기아차 다 좋아합니다만은 제가 특히나 이제 올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코스닥의 어떤 큰장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피부로 느껴지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림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림을 보면서 어떤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건데 2008년에 그때 리만 사태로 우리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다 폭락을 했죠. 그 이후에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2009년에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때는 거의 코스닥 묻지마 장세였어요. 물론 거래소도 많이 갔지만은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묻지마 장세, 물반 고기반의 어떤 장이었는데 이게 아마 저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종가상으로 5월 20일인가요? 2009년 562.57을 찍고 그 이후에 거의 4년이라는 어떤 저주받은 세월을 보냈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게 주봉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드디어 최근에 이제 이 지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4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2000년 들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4년의 패턴, 2001년에 큰 장이 한번 왔었고요. 또 2005년에 코스닥 큰 장이 왔었고 그 다음이 바로 2009년 흐름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2013년이 되겠죠. 이거는 뭐 사실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실적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최근 그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뭐 거래소와 코스닥의 차별하다 뭐 그런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그건 거래소와 코스닥의 차별화가 아니고 실적 차별화죠. 거래소 업종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IT 업종이 있고 그 반면에 최근에 허물어졌던 뭐 화학이든 철강, 조선, 뭐 건설, 자동차 등이 있는데 그 이유는 IT가 승승장구하고 이 업종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동일하죠. 실적밖에 없습니다. 바로 실적이 엇갈리면서 이렇게 갈렸는데 바로 그 코스닥 시장의 어떤 강세 같은 경우는 이 IT 업종, 거래소 IT 업종의 강세 그로 비롯된 낙수 효과로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에서 뭐 IT 비중이 차지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대부분 업종, 상당수 종목들이 코스닥에는 IT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면에서 볼 때 거래소에 굴뚝줄을 앞설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아까 수급도 보셨겠지만은 그 모멘텀 플레이에 강한 게 상당히 국내 기관들이 모멘텀 플레이에 강한데 최근 거래소 굴뚝조의 실적 쇼크에 대단히 실망을 했죠. 해서 최근에 더욱더 코스닥 쪽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코스닥 우위의 장이 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역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코스닥의 상당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실적 기반을 거래소에 두고 있습니다. 뭐 IT도 그렇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조선이나 이런 쪽에 기대고 있는 단조 피팅도 그렇고 대부분이 사실은 거래소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이 만약에 너무 힘없이 무너지면은 코스닥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건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가 결론적으로 적당히만 받쳐주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이번에 4년의 벽을 돌파하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은 아마 더 좋은 국면을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포인트가 4년이었던 이유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군요. 셀트리온이 걱정이긴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관한 수급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는 봤는데요. 외국인들, 기관들, 코스피, 코스닥 어떤 종목 매매하고 있는지 함께 묶어서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뭐 어제와 비슷한 흐름, 전체적인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좀 간단한 흐름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서비스 업종, 그다음에 금융, 화학, 음식료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서비스 업종의 매도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쇼크를 발표했던 삼성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매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기전자라든지 통신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종목으로 놓고 볼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늘 반갑죠. 이 종목에 대한 매수는. 자, LG 디스플레이 종목도 매수를 하고 있고 일단은 오전에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매수가 보이는데 일단은 좀 반가운 흐름입니다만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LG U 플러스 같은 종목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도 눈치 보기 장세에 좀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철강이라든지 운수 장비, 뭐 운수 창고, 화학 같은 종목 업종에는 지금 기관들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전기가스, 전기전자, 통신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자, 이 부분은 비슷한 흐름이죠, 어제와. 기관들 순매수 종목을 보니까 뭐 한국전력,
KT, 뭐 LG U 플러스 시장의 흐름과는 큰 관계가 없는 좀 방어적인 업종에 상당히 많다는 게 느껴지고요. 또 SK 하이닉스, 기아차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 좀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기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방어적인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전략은 큰 변동을 주기에는 시장이 변화가 없죠. 아무래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어제 하나이글스가 드디어 13연패에서 탈피를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과연 갑자기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NC라는 팀을 약체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심에 놓을 것은 코스닥, 중소형주, 경기 관심, 역시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특히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 동향에 대단히 촉각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실적에 의심을 받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PE 시장은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역시 코스닥 시장 강조하신 대로 투자 공략을 세우되 실적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좋지 않은 건 쳐다보지도 말자라는 말씀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으로 시장 풀어봤고요. SK증권 김우식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